주유사 TV의 간수입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소통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상과 부분적 소통이라는 제목하에 유식과 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깊은 심령까지로 같이 단계를 나누어서 전호식, 육식, 칠식, 팔식, 후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 인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팔식이라는 아리아식, 무의식 속에 있는 이 팔식이 전생과 이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했던 바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식, 칠식이 작용을 해서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낼 때 깊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아식에 있는 인식의 총체적인 경험을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업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윤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업이 영향을 주고 받고 그리고 그 영향을 주고받은 인식으로서 나의 생각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하고 살아갈 때 그런 소통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그 칠식이 나라는 상을 가지고서 세상과 소통을 할 때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3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이다. 두 번째로는 변화되었다. 세 번째로는 부분적이다. 라는 이런 인식의 특징들을 분류해서 그러한 인식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나오게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를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직접적이기 때문에 항상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업력이 칠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으로서 칠식에 나의 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상은 나에게 있어서 항상 옳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칠식과 업력이 칠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순간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직접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칠식의 상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착을 가지게 되지고, 그 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앞 시간에 고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양이가 절마당에 들어오게 되었고, 보는 순간에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호식이 고양이를 보고, 그리고 육식이 고양이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칠식은 저 녀석을 쫓아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팔식은 고양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저거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이 칠식의 나의 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 고양이에게 고함 지르는 나가라고 고함 지르는 그 상은 나에게 있어서 직접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이 항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옳다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팔식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다고 하면은 고양이를 아주 반갑게 맞이할 거라 하는 칠식의 상을 만들고, 그리고 고양이를 아주 반갑게 대하는 소리나 행동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들이 옳게 느껴진다 한다면 나는 고함 지르는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더 옳게 느껴지고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그 순간에는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음력이 칠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아주 찰나간입니다. 우리의 이 팔식에서 올로 종자가 현행을 해서 칠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영향을 받아서 칠식에서 나라는 상을 만들어낼 때는 그 상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고,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을 피우게 되어진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집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업적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인식의 상황에 처해들어야더라도 다른 칠식의 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그 칠식의 상이 직접적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의 같은 행동을 보면 왜 저렇게 행동을 해? 하고 저를 이해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고양이에 대해 가지고 싫어하는 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저와 같은 행동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제가 그 고함 지르는 미묘한 강도까지는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팔식에 있는
업력이 우리는 사람마다 다 각각 각등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8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생기는 7식의 나라는 상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들은 사실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인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적으로 다 이해를 한다라는 것들은 8식에 담겨져 있는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업력이 7식에 영향을 주어서 만들어내는 7식의 나라는 상은 다른 사람이 그 8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반을 만났었습니다. 그 도반은 자주 만나는 도반이 아니라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오다 가다 인연이 되면 만나는 도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요새 뭐하고 지내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제가 요새는 이 유튜브를 한번 해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도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쓸데없이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같아서 당신은 핸드폰 자체에 유튜브 앱조차를 아예 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제를 돌려서 다른 데로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순간에 제 속마음으로 있어서 이 도반이 나를 만났었을 때 나의 어느 부분을 만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요 사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있어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원래 목적 자체가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 하지만 정말 부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길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지껏 살아온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 그 유튜브를 동영상을 찍어온 한 3개월의 이 업력을 누가 다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 도반은 이 유튜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 이 업력을 어떻게 이해해 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공감을 해줄 수는 있다 할지는 몰라도 이 미묘하고 깊은 이 8식에서 만들어내는 7식의 이 상을 이해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 강요는 하지는 않았고 화제를 돌리긴 했지만 이 도반은 나의 진정한 여러 부분 중에서 아주 끝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만나게 되어지지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부분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만남이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 약간의 회의와 썰썰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도반에게 있어서 그만한 깊이까지는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기에 그저 그 도반에 맞추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아쉬움에서 오는 외로움은 저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이 내내야 많으실 겁니다. 하루에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연속이 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가족 간에 있었어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새 우리 신도님들한테 내가 나이가 드니까 좀 외로워요 하면은 저희 신도님 한 분이 그럽니다. 스님, 가정생활을 하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기대조차 안 하는 스님보다는 저희가 더 외로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들이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의 업력이 다르고,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업력이 다르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또 장모님과의 업력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 업력의 다름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가지는 이 칠식의 상이, 나의 상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받을 수 있지만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우리는 이해받고 소통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근본적인 이 업력이 가지고 있는 칠식, 업력의 영향을 받는 칠식의 나의 상이 가진 인식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차라리 인정해버리면은 덜 외로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왜 바깥의 사람들에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가 하고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상당한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괴로움이 커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업력에서 영향을 받는 칠식의 그 나의 상은 내게 있어서 옳기 때문에 내가 이 옳음을 강요를 하고 옳다라고 생각을 가지고서 소통을 하게 되어지면 그 옳음에 착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장이 두껍다든지 아상이 높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칠식의 나의 상들은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직접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옳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해서 착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과 소통을 함에 있어서 이해받기 힘들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또 내가 이 부분을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나에게 있어서의 외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아상을 가지는 인식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력으로 만들어진 칠식의 나의 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
한때는 옳았지만 한때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업력으로 가지고 만들어진 이 70의 나이 상으로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러는 것들이 옳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인연이 바뀌었고 업력이 바뀌었을 때는 그때의 것들이 틀리고 다른 틀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후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아갈 겁니다. 어느 날 50대 처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스님,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아침이 되면은 돌아가시는 어머니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참회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참 부단히도 애를 먹였었는데 당신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불효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그때부터 아침이 되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참회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당신의 그 진지함 속에 있어서 참 때에 사무치는 이 후회를 하시고 때에 사무치는 이 아픔이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사님만의 일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인생에 있어서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면 어머니와의 인연입니다. 사춘기와 대학을 들어가서 좀 사춘기를 별나게 보내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니까 1학년 때 들어갔던 서클이 사회과학을 하는 쪽의 서클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가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양되던 시절이어서 지방의 국립대학을 다녔지만 지방의 대학조차도 이 데모의 물결 속에 있어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절이 그런데다가 또 서클도 그러다 보니까 학내에서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일로 경찰에 걸리게 되게 되고 경찰이 집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심할수를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무원의 자녀들이 그런 일에 연루가 되면은 아버지가 직장에서 심할수를 써서 책임을 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심할수를 쓰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서
어머니가 제 앞에서 우시면서 제발 좀 가족을 위해서 참아주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 있어서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만이, 그리고 나라가 민주화가 되어야만이 된다 하면은 어떻게 사소하게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저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는 걸 알 때쯤 되고, 그때 어머니와 화해를 하면서 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서 어머니가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출가를 하고 어머니 기일이 될 때가 되면 법당에 가서 잔 한 잔 올리는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식이었습니다. 그 해는 해인사 산내암자에서 동화글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도 기일이라서 어머니 위패 앞에 잔을 올렸는데, 그날따라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참 눈물이 솟구치면서 저녁 공양 시간이 될 때까지 한없이 울을 왔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옳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업력에서 나왔던 나의 상들로 가지고 세상을 소통했던 것들이 더 이상 옳은 일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참 마음에 있어서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긴 세월의 후회도 있지만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도 후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옳았지만 돌아서면 틀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는 그것들이 정유연 같지만 사랑이 끝나고 났을 때 보면은 아쉬움이 남는 이런 후회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업력으로 가지고서 아상을 만들어서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됐을 때 한때는 옳았지만 그것들이 영원히 옳은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이 바뀌게 나지면은 변화되어서 옳지 않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옳지 않은 일들이 세월이 지나서면은 옳게도 되고 하는 이런 변화들을 많이 겪게 되면서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들을 가지게 되고, 작은 감정에서부터 큰 감정까지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 업력으로 인해 가지고 갖는 질식의 아상으로 가지고서 세상을 소통하게 되면은 이런 항상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소통이라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들이 두 번째 변화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교사님처럼 20년을 매일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후회할 수도 있게 되는 것들이 우리 업력으로서 나의 상을 가지고 세상을 소통하게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인식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부분적 인식에 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인식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뇌를 주게 되어지고, 그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정진하라고 하는지를 다음 시간부터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